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심정원입니다. 서울사회복지사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 3월 제14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 안전하고 활력 있는 실천 현장, 든든한 협회,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를 약속하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1986년 4월 창립하여 서울의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서울시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 개선 정책 실천에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연대와 참여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처우 개선 정책은 서울협회가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제안 활동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서울시는 우리 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서울형 단일임금 체계, 60일 유급병가제, 국내외 단체 연수 지원 사업, 장기 근속 휴가 제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자녀 돌봄 휴가 제도, 국가 건강검진 휴가 제도 등 계속적인 처우 개선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와 실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처우 개선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협회는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위기대응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활력 있는 실천 현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직무별, 시설별, 특화 교육 및 분야별 교육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탐나는 서사역 클래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교육 컨텐츠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문화 교육을 위해 차별화된 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에도 힘써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회원 1만 명이 연대하는 전문가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울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회원 가입과 참여입니다. 서울협회는 앞으로도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서의 사명감을 토대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를 다짐하고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하며 더 즐겁고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세로 회원 여러분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수선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처우 개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서 정하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부분과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처우 개선 법률과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처우 개선 계획은 처우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공무원 임금 기준, 시설 사업별 지침,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 법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 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1년 국비시설 기본급 100% 적용까지 지난 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는 2013년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2014년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 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설 간 11개에서 13종의 복잡한 수당 체계를 5종으로 통일하여 간소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에서 7급 단일화, 1급에서 3급 단일화 후 12지원시설 2017년 적용, 2020년부터는 국비지원시설 단계적 적용하였으며 2021년 100% 적용하는 과정으로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인건비 인상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단일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처우 개선 정책을 건의하고 협의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로서 자녀돌봄 휴가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건강검진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 사업 및 정책은 서울시 사회복지 단체 연대회의를 통해 각 직능별 이슈 및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요구안을 마련하고 특별히 추진해야 할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연속사업 등의 확대 방안, 신규 사업 논의 등을 통해 차기 년도 처우 개선 사업 및 정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 내용에는 인건비 및 후생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 기준 마련 등 사회복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 요구 활동에는 서울시 사회복지 단체 연대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직능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대회의 참여단체와 함께 처우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12월 차기년도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정책을 확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처우 개선 활동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관련 법령 재개정 활동으로 최근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안전과 인권 보호 조항을 신설한 바 있고 25개 자치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활동을 통해 처우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내용을 주요 행사, 활동에서 노출시키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정책, 해석 내용,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축적하여 회원에게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다양한 질의응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다 나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예창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입니다. 협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보수교육, 특별교육, 탐서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의 경우 연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교육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협회는 보수교육 수강생의 욕구 및 희망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테마, 특화, 연계, 경력별로 세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합과정부터 주제별 직중학습 과정인 테마, 사례관리 전문가, 현장 실습 지도자 과정 등의 특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직능, 단체의 업무 욕구와 특성에 맞게 연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급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된 경력별 과정으로 보수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육 및 전문교육입니다. 절차탕마, 창의혁신 리더스쿨 같은 리더십 교육, 근로기준법, 권리보장을 위한 노무교육,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위한 사례관리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토의 워크숍 방식의 소그룹 심화 교육과 사회적 트렌드, 복지 이슈에 관련된 특강 및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동료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성장을 위해 함께 만나고 배움을 더할 수 있도록 준비한 온라인 교육센터 탐나는 서사협 클래스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수강 가능하시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탐나는 서사협 클래스를 검색하시거나 영상의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교육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지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첫걸음은 바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신청과 취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격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사회복지사는 누구일까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전문직은 법적 책임과 구별되는 규범적 책임의 정립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과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통해 윤리적 기반과 가치 철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사회와 함께하고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권익 옹호와 공공이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 헌신한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어떤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할까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 영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회복지사는 공적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영역, 보건의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관리, 교정사회복지 등 확장된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격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197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2급, 상급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03년부터는 1급 국가시험을 도입하여 1급은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정비되었고 2018년에는 상급이 폐지되어 현재 1급과 2급의 체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입니다. 자격제도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급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취득 가능합니다. 2급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 법정 교과목 이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수, 3가지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급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2급 자격 요건이 되어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자격증 취득 조건입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 하고 법정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법적 기준에 맞게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첫째, 전문대 이상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불가능하고 2년제 이상의 졸업자를 의미합니다. 4년제일 경우 졸업 예정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둘째, 법정 교과목 이수입니다.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했을 경우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총 42학점을 이수 완료해야 하며 2020년 이후부터 이수했을 경우에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총 51학점을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수입니다. 이것 또한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120시간, 2020년 이후에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16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자격증을 각 지방협회로 신청하면 지방협회에서 1차 검토를 진행합니다. 1차 검토가 완료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심사처로 서류를 보내 심사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류가 완벽하면 합격이 되고 심사처에서 자격증을 제작하고 발송합니다. 자격증 신청 시 구비 서류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 사진입니다. 만약 2급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고 재발급이 때는 주민번호 변경이나 개명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증을 클릭하면 납부 계좌와 자격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격관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단체 연수 사업, 유급병가에 대한 대체 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써 종사자의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서울시로부터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휴가, 서울시 단체 연수, 유급병가, 코로나19 이 4가지 사유로만 대체 인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라면 직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근속 휴가는 현재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무했으면 5일, 10년 이상부터 10년 단위로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10일에 한해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매년 협회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단체 연수에 참여하신다면 단체 연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는 병가 사유 발생 시 사용 절차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와 관련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하고 자동차 사고나 식중독 등에 따른 휴업급여를 보상받는 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최초에는 입원이나 수술을 하셔야 유급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후 같은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통원치료로 인한 병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되며 1인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병가는 시비지원시설과 국비지원시설의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시비지원시설은 유급병가 기간 동안 협회에서 대체 인력을 파견해드리고
국비지원시설은 유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의 시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에서 2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니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논의해 주시고 반드시 사전 신청으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연계 가능한 파견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 작성하실 때 대체인력으로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대체인력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원소통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회 홈페이지는 2020년 기준 연간 1038건 게시물이 업로드되었고 102만 명이 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사람의 향기 웹진을 발간하여 협회의 소식과 사회복지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협회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회 홍보 및 사업 안내와 협회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질의응답을 나누고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 실무자를 위한 홍당무 워크숍은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홍보를 이해하고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예비사회복지사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재회원인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협회 홍보 및 사업을 안내하고 다양한 현장에 있는 선배 사회복지사의 만남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직접 얼굴을 맞대고 회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하며 항상 서울시 사회복지사와 소통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업은 사회복지사 힐링캠프와 서울시 단체 운수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힐링캠프는 사회복지사의 힐링과 쉼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 간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여행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회복지 경력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를 최소 3년 이상 납부하신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힐링캠프는 4박 5일 이상의 국내외 여행비를 1인당 4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외여행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힐링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대별로 팀이 구성되며 참여자 주도형 여행으로 일정과 지역 등을 팀별로 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팀당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팀별 인원을 4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서울시 단체 연수 지원 사업은 국내외 연수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고 일상을 벗어나 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과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구립시설, 서울시 인증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단체 운수 지원 사업의 특징은 사회복지사 직군 이외의 모든 직군의 직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단 2년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장기 근속 휴가, 복지 포인트 등 서울시 처우 개선 사업이 적용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내 연수의 경우 1인당 45만원, 해외 연수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연수는 제한되었습니다. 3월 초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수는 4월부터 10월까지 팀 내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팀은 팀당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팀당 4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수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셔야 하고 팀별 사전, 사후 모임도 2회 이상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수 사항 이외에 연수 일정은 자유롭게 팀별로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서비스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교육 및 여가활동, 의료 서비스,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회원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 서비스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 설명해 드릴 회원 서비스를 잘 보고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회원 서비스는 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의료 서비스, 축하 및 근조, 회원 보상,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서울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시거나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시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 수강 시 보수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만의 자체 온라인 교육센터죠. 탐나는 서사협 클래스에서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 적립금의 5%를 추가 적립해드리니 교육도 듣고 혜택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노무교육, 각종 직무교육 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회원분들께는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수강료 또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분들께 드리는 문화 및 여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2021년도 기준으로 32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구, 야구, 독서, 연구, 보드게임 등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 중인데요. 회원이시면 관심 있는 동아리에 자유롭게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3만원, 팀당 최대 60만원까지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이외에도 영화, 뮤지컬, 연극 티켓을 무작위 추첨 혹은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켄싱턴 호텔 리조트 숙박비 할인, 놀이동산, 아쿠아리움, 심리테라피 카페 이용 시에도 제휴 할인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영상의학, 기초장비, 혈액검사 등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치과와 안과 서비스 또한 최대 49%까지 이용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진료 과목이 없으시다고요? 그런 회원분들을 위해 12개 진료 과목, 전국 약 100여 개 병원을 선택하고 최대 49%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종합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 축하 및 근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원 본인 결혼식에는 축하기를, 회원 및 직계가족 장례식장에는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승진, 취임, 결혼 및 직계가족 두 곳이 협회 홈페이지 회원동정 게시판을 통해 전 회원께 안내 및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각종 회원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신 자랑스러운 회원께는 부상 200만원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복지사와 협회를 알리는 데 기여하신 회원께도 부상과 함께 우수 회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관 기념식 및 사회복지 관련 행사 시에는 협회장 표창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장 취임, 개관 기념식에는 축하난을, 정년 퇴임식에는 공로패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혜택과 협회 사업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협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분들께는 월 2회 사람의 향기라는
정기 웹진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문자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원분들은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등반대회, 축구 풋살 대회 등 각종 협회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 소소한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 법률, 인권 상담 등 온라인 권익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각종 회원 서비스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용 전에는 꼭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협회 회원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와 다양한 협회 SNS 계정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셔야만 이 모든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연회비 납부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원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이렇게 모금에 의존을 하는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 정부는 즉각 실행을 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내에서 열심히 하고 또 전 국민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모을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잘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사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금방 끝날 것인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월 28일 날 코로나19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만났습니다. 오늘까지 팬데믹 기간 저희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누구 하나라도 정말 감염이 되면 코호트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거주시설 동료분들 정말 일상생활의 제약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1월 20일 국내 최초 환자 발생 이후에 1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휴관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결국 이제 비대면과 접촉 최소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특히나 이제 아동복지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리고 지원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 능력 강화 사업 담당자 이정하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 우리를 위한 기회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이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의 폭력, 사망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업무의 소진 및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복지 현장의 환경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위기대응 능력 강화 사업은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위기대응 체계 구축, 심리지원 사업, 위기대응 교육, 사회복지 종사자 인식 개선,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크게 6가지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입니다. 2019년도에 사회복지관을 모델로 하여 위기에 대한 개념, 대응 방법,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최근에 총 10개의 영상 매뉴얼로 제작하여 사회복지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구축 및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 비용과 기관 맞춤형 컨설팅, 위기대응 물품 등을 지원하여 기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의 폭력, 상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60명으로 진행되며 선정자분들에게 심리상담 및 의료비, 그리고 지원 종료 후 마음챙김 머니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 위기대응 교육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법에 관한 위기대응 교육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테마과정으로 편성하여 3차년도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용인으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이해, 법적 소양 증진을 위한 위기대응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식 개선입니다. 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간, 모모존 캠페인에 이어 사회복지기관, 직원, 이용자 서로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존중을 위한 이용자 교육용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2019년 9월 26일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안 개정안 토대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기대응 센터 설립 시 기존 심리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 폭넓은 교육 커리큘럼 제공, 사회복지시설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지난 3년간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8번째 챕터에서는 협회 회원가입 방법부터 회원의 권리와 의무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사회복지사 전문가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 곳곳에서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로 2020년 한 해 기준 16,951명의 회원을 보유한 회원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 회원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회원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방협회에 모두 다 가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주지나 근무지가 소속된 한 개 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서울 소재이신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회원가입 시기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졸업 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시면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과 회원증 발급비, 입회비를 포함한 수수료 7만 원을 입금하시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격증과 함께 협회 회원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회원의 권리와 의무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협회 사업과 회원 서비스에 참여가 가능할 뿐더러 협회장 선거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의무를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 윤리 경영 준수. 둘째,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연회비 납부. 셋째, 소속 협회의 정관, 재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 준수.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의 이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원단체로 외부 지원 없이 순수하게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의 경우 매년 1회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납부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통장 입금입니다. 가장 많은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방법으로 협회 계좌로 연회비를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은 성명과 생년월일 6자리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납부 후 전화 혹은 이메일로 입금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동이체 출금 신청입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지로 입금과 같이 매년 직접 회비를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연일에 자동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관 단체 납부 신청입니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의 경우 기관명으로 일괄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단체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 기관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로 납부 신청입니다. 요청해 주시는 경우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로 통지서에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평생회원 가입입니다. 평생회원이란 연회비에 추가 납입 없이 한 번의 가입으로 평생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입비는 100만 원입니다. 평생회원 특전으로는 앞서 안내드린 회원 혜택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반대회와 밤행사 등의 참가비 면제, 협회 발행 자료집 제공, 전문교육비 감면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참고로 회비는 소급 납부가 불가합니다. 선거권 취득, 해외 연수 신청, 축구대회 참가 등을 위한 연회비를 소급하여 수납하지 않으며 당해년도 회비만 납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를 추진하는 힘의 원천은 회원입니다. 회원님의 연대로 함께해 주세요.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는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만 서울사회복지사 화이팅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할게요. 네. 네. 저는 오늘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기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협회로 바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보수교육이 있어서 매년 한 번씩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정말 오랜만에 협회에 가는 길이어서 뭔가 더 설레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는 당산역하고 영등포 구청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협회로 바로 가고 있고 당산역에서 협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간이 좀 늦게 출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더 여유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9시 출근 너무 힘들어요. 짠! 여기가 바로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가는 입구입니다. 네, 이렇게 2층에 올라오게 되면은 짠! 이렇게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포토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방문했다는 인증 사진 남길 수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 왼쪽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짠, 여기가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무실에 왔고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협회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요. 인사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거 찍어주세요. 네. 올해 10,000명 될 것 같아요. 회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수영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저희도 사실 이런 영상 찍는 게 처음인데, 저희 이제 위원회 중에 회원소통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비사회복지사들 홍보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지니쌤이 이거 모델 진행하는데 되게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이디어 냈던 게 이제 브이로그. 또 브이로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네, 그러면은 회의 여기까지 하고 촬영 뵙겠습니다. 그럼 저희 뭐 식사? 네,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저희가 또 특별하게 룸을 잡아서. 네. 가실까요? 저희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혹시 저희 점심 먹는 것도 영상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가요. 그래도 저희 이번에 복지 포인트 받잖아요. 팀장님 혹시 쓰셨어요?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 이번에 올해 나온 거 좀 할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피부 잡스입니다. 복지 포인트의 사용 범위는 다양합니다. 여행 비용, 도서 구입, 자기 개발비 등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사용 후 청구하시면 현금으로 지원되는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소장님이랑 지니쌤은 소장님 어디 오셨어요? 소장님이 눈에 보여서. 네, 저희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다 괜찮으시죠? 네, 잠시만요. 네, 지금은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제가 박수 치면은 3초 있다 해주시면 돼요.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 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가 시작된 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네요.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는 2013년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을 실시를 시작으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급여가 달랐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단일임금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우리 협회,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 복지재단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도입한 임금체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도입하고 있는 호봉제를 기반으로 생활시설, 이용시설 간 또는 직능단체별로 상의했던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12지원시설을 적용이 되었고요. 2020년, 2021년 국비지원시설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냐고요? 그 당연한 게 서울시에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단일임금 체계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변화입니다. 관철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시고 팀장님은 저쪽에서 걸어오시면서 영상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회원광장 보고 있네. 장기근속 휴가 이거 질문 올라왔다. 요거 글이요? 생각보다 연기를 정말 잘해주시고 계세요. 종착생 입사한 지 얼마 됐지? 내년에 제가 만 5년 되고요. 어디 갈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몰디브 가야지. 신혼여행 가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19 저 5년이래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장기근속 휴가 가볼까요? 나는 이제 2년 반 정도 되면은 10년 되니까 10일짜리 장기근속 휴가를 지금 노리고 있어. 계획은 좀 있으세요? 산티아고 아니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근속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시면 5일, 1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했을 때 업무 공백이 걱정되시나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휴가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니쌤이 걷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지니쌤 걷는 걸 못 봤는데. 네, 저희 지금 이제 유급병가 제도 촬영할 건데 이제 여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진짜 아파 죽겠어요. 아니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제가 이 며칠 사이에 허리가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허리 디스크래요. 허리 디스크요? 네, 허리 디스크요. 근데 대리님 이번에 휴가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유급병가 제도가 있잖아요. 네. 덕분에 걱정 없이 잘 쉬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사회복지사가 입원 및 수술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1년에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 등으로 기관장의 승인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고 유급병가 기간 동안 업무 공백 또한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현장, 사회복지사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지미쌤, 네? 빈손으로 온 건 아니죠? 아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며칠간의 그 출근도 반납하고 협회로 출근하신 이 열정 감사합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떨어가지고. 진짜 잘하셨어요. 정말요? 네. 이번에 소리도 되게 잘 녹음되고 제가 이거 편집은 아니고 이제 옮기면서 한번 봤는데 유튜버 지금 따로 없던데요. 이번에 데뷔할까 봐요. 네, 유튜브 하시면 제가 기술 지원하실 수 있는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찍은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 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보시죠. 근데 사실 촬영도 촬영인데 편집이 너무 걱정이어가지고 혹시 이거 편집은 언제까지 제가 드리면 될까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금, 토, 일 3일 드릴게요. 월요일까지 드리면 네네, 되는 저희가 거예요? 월요일날 회장님 보여드려야 돼서. 오늘이 목요일인데 네. 다음 주 월요일? 충분하지 않나요? 네. 뭐 안 되시나요? 근데 제가 정말 다행히도 내일 건강검진 받으려고 공가 신청해놨거든요. 열심히 받고 바로 편집을 하면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긴 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고 계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려면 금식, 수면 내시경 등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도 보장받고 내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혜택, 서울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악덕하게 나온 거 네, 저는 이렇게 이틀간 촬영을 마무리하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은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사 모두 이용 가능한 사업이니 모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의 어설픈 첫 브이로그를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성미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협회의 미래전략기획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 자긍심 함양을 위한 회원 포상 및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 체계로 사회복지사의 성장과 도전을 돕는 위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익공호위원회 위원장 허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과 사회복지사 등반대회를 통한 이슈 파이팅 등 다양한 권익공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위원장 박정식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민 및 사회단체와 연대, 아카데미,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동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전과 인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와 현장 이슈 관련 정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소통위원회 위원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사와 소통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회원소통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참여위원회 위원장 김광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회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와 교류 정진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